고속도로 IC 3개, 역세권까지 갖춘 이 지역 어떠신가요? 갈피를 못 잡는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콕바유의 공배준입니다. 12월 2일 서해선 복선전철 인주역이 개통했죠. 인주는 인주역 외에도 아산-당진강 고속도로의 서인주 IC, 서부내륙 고속도로의 인주 IC 그리고 신창 IC까지 총 3개의 고속도로 IC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로써 인주는 무려 4개의 광역교통시설의 호재를 확보하게 되었죠. IC 3개와 역세권을 갖춘 인주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또는 어떤 다른 가능성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주의 발전 가능성과 투자 포인트를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자, 그럼 가볼까? 고고! 오늘 말씀드리는 인주는 영인산 서쪽 기슭에서 시작해 남쪽으로는 곡교천이 흐르고 서쪽으로는 삽교호, 북쪽으로는 아산만의 물길이 이어지는 넓은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 덕분에 예로부터 농업과 어업이 발달했죠. 삼면이 호수와 물길로 이어져 아산만을 통해 서해로 연결되며 영인산이 뒤를 받쳐주는 등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인주입니다. 역사적으로 인주는 전국 9개 조창 중 하나인 공세고창이 위치한 곳으로 충청도의 청주와 천안 등지에서의 세곡을 수납해 한성의 경창으로 운송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곳이에요. 공세고창은 15세기 후반부터 아산만 일대의 유일한 조창으로 기능을 했으며 현재 그 자리에는 1895년에 설립된 공세리 성당이 있어 역사적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주면의 면적은 135만 평이며 1966년 인구는 약 12,000명 정도였으나 2023년 기준 5,700명 정도로 인구가 감소했어요. 안타깝게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죠. 1970년대에 시작된 아산만 방조제와 삽교천 방조제 공사는 삽교와 아산호를 조성하며 인주를 농어촌 지역으로 발전시켰어요. 그러나 1990년대에는 문방리 일대의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이 세워지며 연간 30만 대 규모의 중대형 승용차를 생산하는 산업 중심지로 변화되기 시작했죠. 또한 걸메리에는 인주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어 현재 36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어 인주는 농업과 어업을 넘어서 산업화의 흐름을 타며 발전해온 지역입니다. 이처럼 인주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현재는 농업, 어업, 산업이 어우러진 복합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통 인프라 확장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더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이죠. 그렇다면 어떤 개발 계획이 있을까요? 여러분 잠깐 광고 듣고 가실게요. 도시에 인접한 곳에 특별한 공간 찾고 계신가요?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천안 베리웨드 인근에 위치한 면적 432평, 건축물 13평의 풋살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가 펼쳐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깔려있는 잔디밭을 활용해 애완동물 사업을 하는 건 어떨까요?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도심 속 자연 쉼터로 만들어보세요. 또는 잔디밭을 바베큐장으로 변신시켜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꾸며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캠핑장, 반려동물 사업을 결합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진입도로 확장 계획이 타당성 조사 중이라 향후 접근성도 개선될 예정이고요. 매매가 7억 8천, 평당 182만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상에 따라 이 공간 더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천안 도심에서의 새로운 가능성, 이제는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을 차례입니다. 매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자, 다시 시작할게요. 그럼 인주에는 어떤 개발 계획이 있을까요? 현재 인주는 교통망 확충과 산업단지 개발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 호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개발은 바로 서해선 복선전철의 인주역 개통이죠. 2024년 11월 2일에 개통했는데요. 이 인주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높이고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강화해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직접 방문해본 결과 역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주차장도 24대 정도밖에 수용하지 못해 마치 옛 간이역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역의 존재 자체가 지역 발전과 부동산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기대만큼 큰 효과를 바로 보기에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호재는 맞지만 주변의 변화가 얼마나 빨리 일어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은 서부내륙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경기도 평택의 안중 IC에서 시작해 전라남도 익산 IC까지 연결되는 대규모 사업이에요. 인주에서는 영인면 월선리에 인주 IC가 설치될 예정인데요. 현장 답사를 다녀오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더라고요. 서부내륙 고속도로의 1단계 구간인 부여 평택 구간은 2024년 12월 개통 예정이지만 12월보다는 내년 개통이 유력해 보여요. 또한 신창 하이패스 나들목의 경우는 2024년 4월에 신설 공사 협약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본격적인 토목공사는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은 아산 당진간 고속도로 계획입니다. 고속도로가 없었던 아산에 최초로 건설된 고속도로인데요. 1단계 구간인 천안 아산 구간은 2023년 9월에 개통되었고요. 현재 2단계 구간인 염치에서 인주 구간이 공사 중이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주에서는 3단계 구간인 인주 당진 구간이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인주 당진 구간은 2004년에 기본 설계가 시작되었고 2021년에는 실시 설계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2024년 5월에 타당성 재조사가 시작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될 전망이에요. 목표로는 2031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계획이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 구간에서는 인주면 문방리 일대에 서인주 IC가 계획되어 있어요. 이러한 교통망 확장은 인주와 인근 도시들을 연결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서부내륙 고속도로의 개통은 남북 교통 정체를 해소해 서해안 고속도로의 부담을 덜고 전국적인 물류 흐름을 원활히 만들어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천안 당진간 고속도로는 충남권의 동서 이동을 개선해 서산, 당진, 아산, 천안, 청주로 있는 연결성을 높일 거예요. 이렇게 인주의 교통 인프라 확장은 물류성의 소유성을 높이고 더 많은 사업기회가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죠. 이 때문에 인주에서는 다양한 산업단지 개발이 진행 중이에요. 그중 현재 진행 중인 곳은 인주 309 아산 하이테크밸리입니다. 인주면 걸매리 일원에 약 5,9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시설 용지와 6,2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용지가 조성될 계획인데요. 하지만 PF 시장의 자금 경색으로 토지 보상이 지연되었었는데요. 다행히 2022년 하반기에 재감정평가가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단 시행사인 아산 하이테크밸리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조건부 계약을 제안했는데요. 이는 재감정평가액의 2%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매매 계약률이 75% 달성되면 잔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24년 1월 말까지 조건부 계약에 참여한 소유자에게는 잔금 지급 시 5%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도입되었죠. 쉽게 말하면 조금 더 드릴 테니 기다려주세요 라는 의미였죠. 이전에는 토지 보상 반대 현수막도 보였지만 지금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보상 절차가 아직 순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아마 인주 309의 공동주택 사업이 경기 침체로 분양 문제를 일으킬 것을 예상해 사업의 메인 시행사인 라인건설이 일정을 조금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만약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2024년 12월에 실시계획 용역 착수할 예정이고 빠르면 2025년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충남 경제자유구역의 인주지구입니다. 인주지구는 무려 면적이 170만 평, 1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택 7,300세대를 포함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만약 인주가 충남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규제 완화와 투자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현재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하면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 시행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비가 너무 커요. 게다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박경기 전 시장이 당선 무효 선고를 받은 상황이라 사업 진행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충남 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의 지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죠. 현장 직접 다녀와 봤는데 왜 이곳에 지정하려고 했는지는 조금 의아했어요. 주변이 평지가 아니고 고도 80m 이상의 산악지형에 고압선 철탑까지 자리하고 있어 더 의문이 드는 지역이더라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소문이 있어요. 이건 그냥 대충 들으세요. 인주면 문방리 일대에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생산 라인을 확장한다거나 자율주행 연구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던데요. 다만 이 소문이 현대자동차 내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기획부동산에서 시작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자료나 발표는 없는 상태예요. 만약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인주의 산업경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로서는 확실한 정보가 나올 때까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나 추가 자료를 기다려보는 것이 현명하겠죠.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콕 바이오에서 제일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인주는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집가 상승을 기대하려면 내 토지나 주변에 도시개발 사업, 산업단지, 도로건설 등 계획이 수립되어야 해요. 이런 요소들은 집가 상승을 이끄는 중요한 조건들인데요. 그럼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고속도로 IC 3개로 인해서 주변에 어떤 개발을 유도할까요? 이 호재를 어떻게 활용하려 할까요? 이 고속도로 IC가 도심에 인접한 곳에 설치가 되면 도시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76년 천안-IC가 좋은 예인데요. 천안은 1969년 경부고속도로의 천안-IC가 개통되면서 물류와 인적 수송이 원활해졌습니다. 그 결과 인근의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인구가 유입되었죠. 유입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선 주택 건설이 필요해졌는데 이에 따라 천안역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속도로 IC는 도시의 확장을 가속화시켰죠. 또한 고속도로 IC와 이와 연결되는 도로망, 이 도로는 현재 만남로인데요. IC와 연결하는 도로망은 천안의 성장과 신부동까지의 택지 개발을 촉진시켰죠. 지금 이 자리가 터미널 자리입니다. 이러한 결과 신부동은 현재 충남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지역이 되었죠. 또 다른 사례로는 천안-아산 고속도로의 서천안 IC를 들 수 있는데요. 이 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 서천안 IC와 연결되는 도로 주변으로 지가가 상승했는데요. 이는 도심에 가까운 곳인 이곳에 도시의 확장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였죠. 아산 현충사 IC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고속도로 IC 연결도로에 많은 도시개발 사업들이 진행되었죠. 모종지구, 모종셋들, 풍기역지구, 모종 2지구, 모종 3지구, 권곡지구까지 도시의 확장이 이어지면서 고속도로 IC 인근의 도시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속도로 IC가 설치되면 그 자체로 도시개발 사업이 보장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IC 존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천안 그리고 아산의 사례처럼 도시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몇 가지 핵심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고속도로 IC 필수겠죠? 두 번째로는 도심 중심부에 원활하게 연결되는 도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고속도로 IC는 도심에 인접해서 설치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개발 가능지와 이를 지탱할 충분한 인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맞물려야 비로소 도시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럼 인주지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서부내륙 고속도로의 인주 IC 인근은 산악지형과 기개발지, 경지 정리된 농지로 인해서 개발 가능한 부지가 제한적입니다. 아산 당진강 고속도로의 서인주 IC는 주변에 개발 가능지가 풍부하긴 하지만 아산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 인구 유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게다가 인주 3공구와 충남 경제자유구역의 인주 지구에는 각각 6,200세대와 7,300세대의 주택계획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도시개발 수요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주는 개발 잠재력이 낮다고 볼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IC는 단순히 인적 수송만이 아니라 물류 수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인주 물류 수송 관점에서 보면 산업단지나 물류 중심지로서의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 IC 3개로 인해서 세종안성강 고속도로의 동천안 IC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의 목천 IC가 있는 이 목천 사례처럼 도심에서 따로 떨어진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산업단지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거죠. 따라서 인주는 IC 덕분에 물류 이동이 용이해 산업단지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도심 외곽에 위치해 인구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산업단지 내 또는 그 인근에 조성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감소하고 있는 인주의 인구가 다시 또 회복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인주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보다는 세계의 IC와 교통 편리성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및 물류 중심지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주는 여러 교통 인프라 확장과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인 잠재력 높은 지역입니다. 세계의 고속도로 IC와 새롭게 개통된 인주역은 인주의 교통 편의성을 크게 높이며 지역 경제와 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도심과의 거리나 인구 감소 같은 약점이 있긴 하지만 산업단지와 물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해요. 특히 산업단지 내 물류 기능을 지원하는 환경과 근로자들을 위한 소규모 주택단지 조성은 인주의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 천안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통망 확충은 지역 발전에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어요. 다만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서 도심과의 연결성, 충분한 인구 유입, 개발 가능지 확보 등 여러 조건이 함께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명심하셔야 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주의 산업단지 발전 가능성과 물류 거점으로서의 강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망 확장과 산업단지 조성을 눈여겨보며 장기적 관점에서 변화에 대비한 투자가 필요하죠. 오늘은 인주의 현황과 발전 가능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영상 내용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콕 바유의 공배준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꼭 봐요.